여러분, 요즘 SNS에서 아파트라는 구호가 들리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맞아요. 바로 블랙핑크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신곡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노래가 발표되자마자 유튜브 조회수는 5일 만에 1억 뷰를 넘었고 지금은 무려 1억 7천만 회를 찍고 있다고 해요. 스포티파이에서도 1억 회 이상 스트리밍되면서 글로벌 차트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단순히 인기 있는 걸 넘어서 한국의 술자리 게임과 음식, 문화까지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로제는 이번 곡에서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자주 즐기는 아파트 게임을 모티브로 삼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독성이 강하냐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아파트 챌린지가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핫하게 번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식 술 게임을 따라하며 아파트를 외치고 한국 술 문화를 체험해 보겠다고 소맥을 직접 만들어 마시는 모습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로제가 미국 패션지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소맥과 김치볶음밥을 직접 만들어서 소개했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간 후로 외국 팬들 사이에서는 김치볶음밥과 소맥이 마치 한국의 전통 음식처럼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한국 술 문화가 전 세계 팬들에게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로제의 신곡 아파트 덕분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2년에 발표된 윤수일의 아파트가 무려 40년 만에 재조명되고 있어요. 최근 윤수일의 아파트 영상에는 재건축 대박을 축하드립니다. 같은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나에게 진짜 아파트는 이 곡뿐이다. 같은 반응도 나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로제의 아파트를 통해 옛날 명곡까지 소환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는 지금 단순한 K-팝 히트곡을 넘어 한국 술문화, 음식 문화, 그리고 과거의 히트곡까지 글로벌하게 부활시키는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열풍의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여러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라고 해요. 영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죠.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즘 제 삶은 그리 평범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너무 평범해서 더 힘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누구나 겪는 평범한 고민, 평범한 불안감들이 쌓이면서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고 지치기만 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는 꽤나 명문대학이에요.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밤을 새워가며 시험 공부를 했고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줄여가며 제 미래를 위해 전념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꿈에 그리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나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구나. 이제부터는 정말 멋진 대학 생활이 펼쳐질 거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기대감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산산조각이 났어요. 학업의 스트레스는 고등학교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컸고 주변에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자신감 넘치는 친구들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들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에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매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교수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과제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이 자꾸만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은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은 쉽게 해내는 것들이 저에겐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졌거든요. 특히 제 룸메이트인 리사는 항상 밝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고 과제도 척척 잘 해내는 모습을 보였죠. 리사와 비교될 때마다 제 자신이 더 작아지고 주눅 들게 됐어요. 다른 친구들이 주말마다 파티나 모임에 나갈 때 저는 도서관에 남아 혼자 공부하거나 방 안에 틀어박혀 미래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걸까? 정말 나에게 맞는 삶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렇게 매일매일이 걱정과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도 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는 생각에 점점 더 외로워지고 고립된 기분이 들었거든요. 사실 다들 각자의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게 제 마음의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저 역시 그런 친구들 앞에서 괜히 약해 보이기 싫었고 오히려 더 강한 척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한 척이 점점 더 힘들게 느껴졌고 결국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이런 날들이 몇 달씩 이어지다 보니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난 다들 쉽게 해내는 걸 이렇게 어려워할까?
하는 자책도 늘어났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는 게 두렵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감에 사로잡히곤 했어요. 점점 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게 됐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책을 펼쳐놓고 있었는데 아무리 책을 읽으려고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눈앞의 글자들이 의미 없이 흩어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때 문득 그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 하나가 떠올랐어요. 바로 음악 듣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서 힘들 때마다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위안을 얻곤 했죠. 그런데 대학에 들어온 이후로는 음악을 듣는 시간마저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무작정 유튜브를 켰어요. 평소처럼 내가 좋아하던 노래들을 들을까 하다가 눈에 띄는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새로운 노래를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곡의 제목은 아파트였죠. 아파트. 한국의 K-팝 가수가 아파트라는 제목의 노래를 낸다고 왠지 호기심이 생겨서 영상을 클릭했어요. 사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조합이라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됐지만 평소에 그리 자주 접하지 않았던 한국적인 제목이 더 흥미를 끌었어요.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잠시 모든 걱정을 잊은 듯 멜로디에 빠져들었어요. 경쾌하면서도 묘하게 가슴을 울리는 멜로디와 로제의 독특한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리듬과 멜로디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서 아파트 노랫말 가사가 떠나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 이 곡은 한국의 술자리에서 자주 하는 아파트 게임이라는 놀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게임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더 궁금해졌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손을 쌓으면서 아파트를 외치는 놀이더군요. 서로의 손 위에 차곡차곡 손을 쌓으면서 아파트를 외치는 이 게임은 한국에서 스트레스도 풀고 함께 웃고 즐거움을 찾기 위한 놀이 문화였어요. 그리고 곡의 가사도 그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냈더군요. 어쩌면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 이 게임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게 응원을 보내는 그 분위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혼자라는 생각에 빠져서 제 주변의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강해져야 한다고만 생각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제의 아파트를 듣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 거죠. 특히 로제가 곡 중간중간에 아파트를 외치는 부분에서는 마치 제게 너도 힘을 내봐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게는 없던 그 여유와 따뜻한 응원이 그날 밤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는 걸 넘어서 정말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나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밤 저는 로제의 아파트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하는 불안함 대신 다시 한번 힘내볼까? 라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죠. 그렇게 로제의 아파트를 듣고 새로운 희망이 싹튼 그날 밤. 저는 이 곡에 담긴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조금 더 알고 싶어졌어요. 아파트 게임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렸죠. 그냥 놀이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단순한 놀이가 어째서 이토록 저에게 힘이 되었는지 궁금해졌어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서로의 손을 쌓아 올리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왠지 저를 위로해주고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제 룸메이트인 리사에게 한국의 아파트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평소에 활발하고 외향적인 리사라면 이 이야기에 흥미를 보일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리사가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저는 그녀에게 말을 꺼냈죠. 리사, 어제 정말 재밌는 한국 게임을 알게 됐어. 아파트 게임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리사는 저의 제안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아파트 게임? 그게 뭐야? 한국에서는 집에서 노는 게임이라도 있는 거야? 저는 웃으면서 설명해줬죠. 아니, 그게 아니라 술자리에서 사람들끼리 손을 쌓고 아파트라고 외치는 게임이래.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하는 게임인데 정말 유쾌해 보였어. 우리도 이걸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리사는 곧장 동의했고 우리는 그날 저녁 친구들을 초대해 한국의 아파트 게임을 해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친구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처음이어서 긴장도 되었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함께 해보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그날 저녁 친구들이 하나둘 모였고
저는 그들에게 아파트 게임의 룰을 설명해 줬어요.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손을 쌓기 시작하자 모두 금세 웃음이 터졌어요. 자, 아파트라고 외치면서 손을 차례로 쌓아 올리는데 단순한 놀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어릴 적으로 돌아간 듯 깔깔거리며 즐거워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올릴 때마다 긴장감과 웃음이 교차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도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웃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사실 그동안 저는 친구들이랑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아파트 게임을 하며 저는 처음으로 그 벽을 허물고 친구들과 진심으로 함께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게임을 마치고 나서 친구들이 소피야, 이런 게임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정말 재밌었어 라고 말해줬을 때 제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된 걸 느꼈죠.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소맥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술을 마실 때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로제가 보그 인터뷰에서 소맥을 만드는 영상을 보고 그게 너무 신기해 보여서 저도 친구들과 함께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소맥을 만들어서 건배를 외쳤죠. 술잔을 부딪히면서 다 함께 파이팅이라고 외치는 순간 서로에게 진심으로 힘을 주고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잔하고 끝낼 술자리였지만 그날은 무언가 특별했어요. 소맥이라는 한국식 술과 함께 우리는 한국식으로 응원과 격려를 주고받았거든요. 파이팅을 외치는 그 순간만큼은 제 모든 불안과 걱정이 잠시 사라진 듯 했어요. 술잔을 부딪히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힘내자고 외칠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묵직한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는 기분이 들었죠. 마치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 응원의 힘이 전해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친구들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며 그동안 자신들도 힘들었다고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혼자만 힘들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도 각자의 고민과 불안함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각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만큼은 진짜 친구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그렇게 소맥을 마시고 아파트 게임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서로에게 가까워졌어요.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주변에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유래된 이 문화가 단순한 놀이와 음주, 문화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친구들과 주말마다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어요. 로제가 보그 인터뷰에서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왠지 그 음식을 먹으면 더 한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한국마트를 찾아가서 김치를 사고 유튜브로 레시피를 찾아보며 따라 만들었어요. 김치볶음밥을 처음 만들어 본 친구들은 김치의 매운 향에 살짝 놀라기도 했지만 맛을 보고는 모두 감탄했어요. 낯선 맛이었지만 묘하게 중독성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김치볶음밥을 먹으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식 술자리 문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동안 서로에게 꺼내지 못했던 감정들을 하나씩 털어놓으면서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소피야, 이런 시간을 마련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사실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의 문화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며 웃고 떠드는 그 순간들이 단순한 놀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주고 있었던 거죠. 제 자신이 한국 문화를 통해 얻은 힘과 용기를 이제는 친구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이후로도 우리는 종종 주말에 모여서 김치볶음밥과 소맥을 함께 즐기며 서로의 고민과 불안을 나누곤 했어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로제의 아파트를 틀어놓고 다 함께 아파트를 외치며 아파트 게임을 즐겼죠. 그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외롭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 함께할 수 있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과 아파트 게임을 하고 소맥을 마시며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으면서 한국 문화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단순히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편해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진 것 같았어요. 외롭고 힘들었던 마음이 점차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죠.
이제는 매주 주말마다 모여서 작은 한국식 모임을 여는 게 저희만의 작은 전통처럼 자리 잡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평소처럼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고 소맥을 마시면서 로제의 아파트를 틀어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음악에 맞춰 아파트를 외치면서 서로의 손을 쌓아 올리고 깔깔대며 웃고 있던 그때 친구 중 한 명인 애비가 문득 저를 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소피야, 솔직히 말해줘. 넌 요즘 한국 문화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냐? 애비의 말에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 잠시 당황했고 다른 친구들도 조용해졌죠. 애비는 저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조금 더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도 이 모임이 재밌고 한국 음식도 좋긴 해. 하지만 소피야, 요즘 널 보면 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너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국 문화가 유행이라서 따라하는 건지 가끔 헷갈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 가슴속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 모임이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애비의 말을 들으니 내가 진심으로 이 문화를 즐기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었던 건지 혼란스러워졌죠. 다른 친구들도 애비의 말에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이 시간이 소중하고 즐거웠지만 가끔은 우리가 어색하게 흉내내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 다른 친구들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혼자서 이 모임을 정말 좋아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친구들은 조금 다르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왠지 모르게 죄책감과 민망함이 몰려왔어요. 이 모임이 친구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억지로 따라오게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로제의 아파트를 들었을 때 느꼈던 감동과 희망이 진짜였다는 걸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애비의 말을 듣고 나니 그 감동이 정말 진짜였는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이 문화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유행이라서 따라한 걸까? 이런 의문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이 소중했지만 그들이 혹시 나를 억지로 따라와 준 거라면, 진심으로 즐기지 않고 어색하게 느끼고 있었다면 그건 저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다시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긴 했지만 이번에는 그 감정들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천천히 돌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로제의 아파트 뮤직비디오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노래를 들으며 처음 이 곡이 주었던 위로와 감동이 생각났어요. 그때 저는 단순히 이 문화가 신기하거나 유행이어서 좋아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 노래가 저에게 전했던 그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함께 웃고 함께 힘을 내자는 그 마음이 제 외로움을 달래주었고 진정으로 위로가 되었던 거였죠. 제 마음이 진심으로 느꼈던 그 첫 감정들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제 자신이 왜 이렇게 한국 문화를 통해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그 다음 주에 친구들을 다시 모이자고 제안했어요. 그동안 느꼈던 고민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제 집에 모였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애비, 그리고 모두에게 고마워. 지난번에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실 그 이후로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이 모임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무언가에 기대고 있었던 건지 헷갈렸거든.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고 저는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하나하나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순간들, 아파트 게임을 하며 친구들과 함께 웃을 수 있어서 행복했던 기억들, 그리고 소맥을 마시며 서로를 응원하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애비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소피야, 난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 문화를 좋아하는지 몰랐어. 그냥 단순히 신기해서 따라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걸 알겠어. 그리고 우리도 내 덕분에 새로운 문화를 알게 돼서 정말 즐거웠어.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 모임이 오히려 자신들에게도 위로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특히 한 친구는 사실 나도 가끔 이 모임을 기다리게 되더라. 한국의 아파트 게임이 우리를 이렇게 웃게 만들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시간이라는 게 신기하고 감사해.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제가 좋아하는 것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저와 함께 새로운 문화 속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솔직하게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모임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문화가 우리에게 단순히 놀이와 음식 이상의 의미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친구들과의 갈등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저희의 모임은 더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한국의 문화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제 아파트 게임을 할 때마다 그리고 소맥을 마시며 건배할 때마다 그 순간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신기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짜 우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았어요. 그동안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응원을 얻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제 감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제 친구들도 이 모임을 통해 각자의 고민과 불안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한층 편안해졌다고 말했죠.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으며 이야기하다가 문득 로제의 아파트를 다시 틀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며 처음 이 곡을 들었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혼자서 불안과 외로움에 잠식되어 있던 그때의 제가 이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고 새로운 희망을 느꼈던 그 순간이요. 지금의 저는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 한국 문화를 통해 만난 작은 경험들이 저와 제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이상 외로움에 갇히지 않게 되었어요. 로제의 아파트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 혼자서만 고군분투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 노래와 함께한 한국 문화 속에서 저는 진정한 우정과 위로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하루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제 옆에는 제가 힘들 때마다 함께 해줄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문화, 그리고 이 노래를 저에게 소개해준 로제에게 깊은 감사를 느껴요. 그저 노래 한 곡일 뿐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삶을 변화시켜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술자리 문화와 게임, 소맥과 김치볶음밥 같은 것들이 저와 친구들을 더 끈끈하게 이어주었고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 경험을 잊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로제의 노래와 함께했던 이 모든 순간들이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제가 경험했던 이 따뜻한 문화와 위로를 나누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순간에 제 작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겠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한국 문화와 로제의 아파트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이 노래 덕분에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서 저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